대표님들이 이맘때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죠. 상반기 부가세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 내년 세금이 걱정된다 하시면서 연락이 많이 오시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 대표님 세금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원천세가 있죠. 원천세가 뭘까? 우리 직원들한테 인건비 줄 때 세금 떼는 거를 우리가 세금 공제한다, 회사가 대신 공제해서 납부한다 해서 원천세라고 합니다. 사실 원천세는 대표님이 내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전 200만 원 월급을 주는 직원이 있으면 그 200만 원에 대해서 사대보험 떼고 소득세, 지방세 떼고 월급을 한 180 정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세금이 예를 들어 5만 원이었다. 그럼 5만 원 소득세를 대표님이 이 직원을 대신해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원천세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죠. 엄연히 직원이 받아갈 돈에서 차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직원 월급으로 주시고 대표님은 그걸 대신해서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 1, 2, 3, 4, 5, 6, 7, 8이 각각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세무서가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직원의 회사가 대신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만들어 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천세는 직원의 세금을 대표님이 대납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천세를 줄이는 거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죠. 두 번째로 부가세 세금이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싫어하시긴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상품 매출이나 용역 서비스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10% 부가세가 부과되죠. 0% 세율이 아닌 이상 10%를 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서비스 매출을 1,000만 원을 계약을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용역 계약서에 보시면 1,100만 원으로 받으시잖아요. 부가세 별도 10%. 이 돈은 상대방이 나한테 주지만 이 100만 원 부가세는 내 매출이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국가에 부가세로 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은 내가 내는 게 아닙니다. 내 통장을 거쳐서 나간다 뿐이지 내가 부담한 세금은 아닙니다. 물론 부가세 낼 때 이 100만 원을 그대로 내는 건 아니고 내가 월세를 낼 때 이미 10%를 낸 거있기 때문에 그 금액도 차감해주고 내가 카드에서 직원들하고 밥을 같이 먹었을 때 5만 5천을 냈다. 그럼 부가세 5천 원을 내일 100만 원에서 차감을 해주겠죠. 이렇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얘기를 드리면 이 매출 10%에 대한 거는 남한테 받아서 내는 거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내 세금을 내가 부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 줄여야 될 세금은 단 하나, 소득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소득세를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소득세의 구조를 보면 간단합니다. 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 순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공제할 금액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단 빼고 단순하게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 순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금을 줄이려면 방금 세율을 곱했던 순이익을 줄이면 되겠죠. 또는 윗단계인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리면 되겠죠. 산수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금을 줄이고자 매출을 줄일 수는 없죠. 제가 이 부분은 얘기 안 드릴 거고요. 그러면 비용을 늘려야 됩니다. 비용을 늘리거나 또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 순이익을 줄이는 구조. 이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비용을 크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제일 큰 거는 인건비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비용을 많이 처리하려고 밥을 3끼 먹던 거를 5끼 먹어서 비용 처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에서 제일 크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인건비 부분을 누락 없이 반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제3자에 대한 인건비는 누락 없이 잘 반영하고 있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일을 했는데 가족 인건비를 신고 안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안 하는가 봤더니 가족 인건비를 신고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몰랐다. 이런 대답도 꽤 많으시고요.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셨어요. 근데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셨던 이유가 실제로 일 안 하는 가족들 인건비를 신고했다가 세무조사 맞고 이런
케이스를 들으셨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이든 친척이든 실제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인건비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실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비용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인건비 무조건 신고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의 이익이 큰 회사들은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소득세율이, 즉 대표님 소득세율이 6% 정도로 아주 낮은 경우에는, 또는 15% 구간일 때도 좀 이익이 낮은 대표님들은 특별히 신고를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들 인건비를 신고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괜히 인건비 신고했다가 4대 보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인건비를 신고했을 때 추가로 내게 되는 4대 보험, 즉 회사 부담분은 인건비랑 같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까지 넣어서 실익이 있는 회사는 대표님 소득세율이 적어도 15% 이상은 되어야지 실익이 있다고 봐집니다. 4대 보험료율이 국민연금료율도 올랐고 건강보험료도 계속 오르고 있고 합쳐서 대략 20%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으신 분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대표님들이 대부분 이익이 큰 경우 걱정하시기 때문에 이 가족 인건비를 잘 챙겨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소득세 계산 구조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줄이는 거잖아요. 방금 비용의 제일 큰 부분인 인건비를 말씀드렸고 순이익이 나왔을 때 똑같은 구조에서 이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줄이느냐. 개인사업자는 공동사업자로 내시는 경우에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순이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해서 순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35% 소득세율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부부가 공동으로 실제로 일을 했다. 지분 비율이 5대 5다. 그러면 5천만 원 이익에 대해서 각각 나눠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윗단계인 매출에서 비용 뺀 부분까지는 한 사업장으로 계산을 하고요. 순이익이 1억이 나온 것부터는 소득세 계산할 때 지분 비율만큼 이렇게 나눠서 각자 계산하게 됩니다. 이 순이익 5천에 대해서 소득공제 등등을 다 하고 나서도 과세표준이 5천이었다 또는 5천 조금 내려갔다 이러면 우리가 15% 소득세율이기 때문에 각각 15% 소득세율을 계산해서 합친 금액이 대표님 혼자 1억에 대해서 35% 세율 적용한 것보다는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자를 활용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실질로 가족이나 또는 제3자끼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가능하겠죠. 그러고도 우리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럴 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법인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나 법인 전환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이런 질문들이십니다. 법인 전환은 언제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업자의 순이익이 너무 커서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럴 때 당연히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죠. 그리고 또 개인 사업자들이 성실시고 확인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개인 사업자 매출이 탑에 있을 때 업종별로 금액이 다르지만 어쨌든 개인 사업자 내 업종 중에 매출이 일정 구간 넘어갈 때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많이 하십니다. 상반기 매출이 그 기준금액의 50%를 넘어간다 이러면 하반기에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고민을 하시는 시점은 내가 개인 사업자로서 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했을 때 훨씬 대외적으로 신용도도 좋고 계약을 하기가 더 용이하다. 이럴 때 또 법인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 너무 부담스럽죠. 내가 똑같은 매출인데 법인일 때는 사실 크지도 않은 매출이어서 관심이 없는 대상이지만 개인 사업자일 때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탑에 속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을 때 법인 전환에 대한 니즈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인 사업자를 하면서 세금 많이 내고 남은 돈을 쓰고 나서 다시 자녀들에게 돈을 좀 주려면 증여세를 내거나 또는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내서 부의 이전이 일어나겠죠. 나는 그것보다 법인 전환해서 법인에 우리 자녀들을 넣어서 법인의 이익을 같이 쉐어하는 구조로 가고 싶다. 이럴 때 법인 전환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업 승계 과정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꾸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법인 만드실 때는 주주 구성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사유가 될 때 법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법인 전환을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간혹 대표님들은 단순하게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8단계 누진세율, 즉 최고 45%까지 나오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법인세율이 10% 또는 20%니까 이게 더 적으니까 무조건 법인이 낫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법인 전환을 하신다면 크게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에는 이 법인세뿐만 아니고 또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만 부담하고 나면 다 내 돈이 되죠. 근데 법인은 법인과 대표 내가 별개잖아요. 법인세 10%든 20%든 내고 나시고요. 그 다음 법인의 대표가 법인에서 월급을 받을 때 근로자들처럼 똑같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봉 1억을 받으면 한 24% 소득세율 나오겠죠. 그리고 남은 순이익이 회사에 계속 쌓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든 증여세든 상속세든 양도소득세든 청산으로 의제배당소득세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 모든 세금을 합쳤을 때 법인이 개인사업자 세금보다 적게 나오는 구조를 잘 운영하셔야지 법인 전환을 잘 하셨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법인은 세금이 많아서 이건 무조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법인 전환을 했을 때 당연히 득이 있으니까 법인 전환을 많이 하시겠죠. 이렇게 법인 전환의 사유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법인 전환을 했을 때 무조건 득이 되는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겠죠. 간단하게만 오늘 끝부분에 말씀드리면 법인 세율하고 개인사업자 소득세율하고 단순하게 비교만 하셔서 법인 세율이 10% 20%인데 개인사업자는 45% 8단계 누진세율이니까 법인 세율이 더 낮으니까 이게 낫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는 대표가 법인세 말고도 월급을 받으실 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되겠죠. 연봉 1억만 돼도 24% 소득세율을 내실 거기 때문에 이 세금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시는 거지만 마지막으로 또 세금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법인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비용 처리하고 남아있는 이 순이익을 계속 쌓아두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권리는 주주가 가지는 겁니다. 대표가 아니고 주주가 가지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비상장회사는 대표이사가 주주이기도 하죠. 그럼 이 주주가 언제 이 쌓여있는 이익을 가져가느냐? 배당으로 가져가실 수 있죠. 또 이 이익잉여금이 영향을 미쳐서 내가 회사를 판다고 할 때 이 이익잉여금 때문에 주식가치가 올라서 양도소득세로 많이 내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할 수도 있겠죠. 이때 이익잉여금 때문에 또 주식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이때 세금이 증여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로 내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 회사를 그냥 없애버리겠다, 청산을 하겠다 할 때 청산소득세로 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로 세금이 언젠가는 과세되게 되어 있어요. 딱 들으면 개인사업자 소득세 하나인데 얘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법인에서 이 여러 가지 세금을 잘 구조를 짜서 원활하게 이익을 빼오면서 세금을 내신다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전환, 컨설팅 이런 것도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절세의 기본은 쪼개기잖아요. 소득별로도 쪼개셔야 되고 기간별로도 쪼개셔야 되기 때문에 구조를 잘 짜시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는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고 제일 높은 소득세율, 즉 45%의 지방세까지 건강보험료까지 거의 반을 세금을 내고 내가 가져가서 쓰고 난 다음 자녀에게 물려줄 때 또 증여나 상속세를 내시게 되잖아요. 근데 법인은 내가 이익 중에서 일부 월급으로 가져오고 쌓아둔 이 부분을 계속 굴려서 눈덩이처럼 커지게 만들 수가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들은 법인을 만들어서 이 이익을 굴려서 눈덩이를 크게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익이 가족들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설계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법인 전환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니까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 절세 방법 꼭 기억하십시오.